안녕하십니까. 요새 나라가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모든 국민이 조금 이성을 찾으면서 냉철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양쪽 진영으로 나눠서 싸우는 모습이 좀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속히 안정이 돼서 모든 국민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주 명제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보실 사주는 34살 된 그 여자분 사주인데요. 이 사주는 어떤 게 공부할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평으로 이제 사주를 풀 때는 사주 푸는 방법은 항상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일관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나 보더라도 그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은 그게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게 신강하니 신약하니 해서 억부용신을 찾으려고 이걸 어떤 사람은 신강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신약하게 봐서 서로가 용신이 다르면은 그것이 제대로 풀리겠습니까? 그래서 사주는 항상 원리 원칙대로 월지와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을 용신으로 삼아서 푼다. 여기에 충실하시면은 언제 보아도 누가 보아도 똑같은 어떤 결론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평진전에 충실해서 사주를 공부하시면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 보면은 월지를 중심으로 보죠. 월지는 내가 타고난 본성이 되고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기운이기 때문에 이 월지에서 지장가 중에서 어떤 균이 투출되어 있는가 그걸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신금 대신 경금이 투출됐죠. 그러면 화극금에서 정제격이다. 이 사주는 지지는 화생토에서 상관을 중심으로 풀고 청가는 정제를 중심으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간과 지지를 따로따로 풀어야지 이것을 혼합해서 풀면은 이 사주가 또 풀리질 않습니다. 운을 대입할 때도 지지는 지지 쪽에다 대입이 되고 청간은 청간 쪽에다 대입하면서 청간은 생극제와 그 다음에 지지는 형충회합. 지지도 생하고 극하는 부분이 있지만 형하고 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정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정제라는 게 뭐죠? 내가 꼬박꼬박 받는 월급의 어떤 형상을 보이지요. 그리고 정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꼼꼼하고 정확하고 틀림이 없고 계산도 바릅니다. 약간 소심한 면도 좀 있지만 틀림이 없다, 꼼꼼하고 정확하다 하는 쪽에서는 직장인 사주로서는 딱 맞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 내 아이디어나 재주 가지고 또 지지에도 이렇게 정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관생제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자기 재주나 아이디어나 그 다음에 자기가 열심히 활동해서 재물을 버는 사주다. 그런 사주로서 손생이 없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이렇게 정제가 있는데 옆에서 관까지 같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간에 살이나 관이 뜨면은 그거부터 먼저 살펴보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귀한 정관이 떠 있으면 그것이 다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관이 떠 있을 때는 그 옆에 재라든지 인이라든지 있어서 식상으로부터 정관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재가 이렇게 관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재물도 벌고 그 다음에 명예 지위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여기 보면 인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물도 벌고 명예도 누리고 또 나름의 어떤 학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그런데 여기서 모습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을경합이 이렇게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논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화 때문에 정화 때문에 경금이 을목으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합이 불합이라고 그러죠. 합이 불합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살릴 수 있고 인도 살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물론 이 재가 인을 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합이 안 될 뿐이지 이 생극제와의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 그래도 여기 또 금생수 수생목 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 을목이 아주 죽지는 않지만 여기 을목은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다 보니까 이분이 학문이 깊거나 그러진 않고
자기가 그냥 자기 있는 재주 가지고 재물을 버는 그런 사주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겁재가 이렇게 있으면서 내 뿌리가 강한 이런 이제 사주가 되는 거죠. 이 상관이나 재관을 쓰는 사주는 뿌리가 좀 왕해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를 취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도 뿌리가 깊고, 그 다음에 관도 밑에서 뿌리가 올라오고, 그래서 모양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그런 사주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정사일주, 그 다음에 을사, 시주가 있는데, 우리가 여자 사주에서 정사일주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고란살이라고 그러죠. 정사, 을사, 갑인, 신해, 그 다음에 무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 고란살 일주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고란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배우자 운이 좀 약하다는 것이죠. 정사, 을사도 이제 고란살인데, 주로 이제 일주에 주로 고란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양쪽에 다 고란살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진짜 배우자 운이 좀 약한 그런 이제 사주가 됩니다. 여기 관이 있어서 남자가 없는 부분은 아닌데, 남자하고 인연 맺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인연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고, 또 그 맺은 인연도 지키기가 어렵다. 게다가 여기 보면 이제 사술 원진했다가 사신형까지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그 모양을 띠고 있으니까 진짜 그 남자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지금 34살이면 한참 이제 그 남자를 사귀어서 결혼을 할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이분이 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본인은 능력도 있고 잘 나가시는 분인데, 남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그런 이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운으로 보더라도 신금하고 사오미, 인묘진 해서 이 상관이 그 재운으로 흐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상관 생재하고, 그 다음에 화운으로 흘러가지고 이 상관을 이렇게 그 비겁방이 이렇게 생해주는 거, 흉신을 행하는 건 좋지는 않지만, 이 사주는 옆에 이렇게 이제 재가 있어서 상관 생재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상관을 살리니까, 상관이 사라지면 식상에 살린다는 건 뭐죠? 내가 그 관을 극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한참 때는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고, 그 다음에 관을 극하니까 남자는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고,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 나이 들어서는 이제 상관에 이렇게 그 인이 들어와 가지고 일을 이렇게 제어하니까 좋겠죠. 그래서 일생 운으로 보면은 자기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사주입니다. 다만 배우자하고의 인연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제 그것의 그 핵심은 이분하고 이제 궁합이 좀 잘 맞는 사람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주가 조금 그 배우자 운이 약하더라도 궁합이 잘 맞으면 그래도 잘 삽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유금이 들어오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좋겠죠. 상관이 재를 봐서도 좋고, 사유 합금돼 가지고 그 자체가 좋으니까, 만일에 정사 여기에도 유금이 들어오고 을사 여기에도 유금이 들어오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만일에 옛날에 일찍 결혼들, 그러니까 과거 시절에 뭐 10대 때 보통 결혼하면은 이렇게 20살, 요 20에서 35는 이 정미대운 중에 좀 문제가 났겠죠. 정림합해가지고 관을 치니까 그때 이제 뭐 일찍 이제 남자를 여의 수 있었을 텐데, 이 20대 이 시간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늦게 결혼을 하면은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반드시 그 사귈 때는 뭐 누구랑 사귀어도 되지만 결혼할 때는 궁합을 반드시 보십시오. 그래서 나하고 잘 맞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잘 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만일에 이제 언제 남자가 들어올 것인가. 글쎄 이제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이제 합의되고 여기에 합의될 때 뭐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제 무신기후에서 2029년 정도가 되면은 기후년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합의되고 여기도 합의되니까 아마 그때쯤 누군가 좋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아직은 뭐
결혼을 생각하고 좀 나이가 좀 늦게 결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고란쌀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늦게 결혼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배우자운이 좀 약한 이런 사주들은 외국인하고 결혼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좀 잘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결혼하고 실패하신 분하고 결혼해도 잘 삽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우리가 얘기하면은 약간 이제 지금 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옛날 기준으로 보면 흠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흠이 좀 있는 결혼을 하면 오히려 잘 살 수 있다 하는데 요즘에는 외국인하고 뭐 결혼하는 게 흠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은 뭐 결혼 한번 했다 오시는 분도 전혀 뭐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제 분위기가 됐으니까 그런 쪽으로 결혼해서 또 오히려 잘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풀 때 사주가 십성이 좋으면은 다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십성하고 육친적인 부분은 이제 별개로 갑니다. 내가 아무리 사회적 성공을 하더라도 배우자 운이 약하거나 자식 운이 약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주를 감명할 때는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느냐의 부분하고 육친적인 건 별도로 봐서 각각 그 사주 각 글자가 나타내는 뜻을 정확히 읽어야 사주 감명이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공부할 때는 항상 이게 좋으면 다 좋다 그건 아닙니다. 항상 좋은 쪽에 뭐가 생기면 또 나쁜 쪽에 어떤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주는 하나하나를 다 살펴서 감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자기 생활하고 자기가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사주지만 배우자 운이 약해서 그 부분에 어떤 고민이 있는 사람의 어떤 사주를 가지고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